달서구는 지식재산도시 선정 10주년을 맞이해 2020 달서 창의 발명가족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구는 2020 달성군과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개강식을 4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 정책 제안 최종 공유회를 대구광역시 청소년 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열었습니다. 대구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우리 가족의 소확행 공모전 접수를 이번 달 2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은 이인성 미술상 운영 20주년을 맞아 내년 1월 17일까지 위대한 서사전을 개최합니다. 창간 20주년을 맞은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에 11월 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지식재산도시 선정 10주년을 맞이해 7일 구청 대강당에서 청소년들의 창의력 향상과 상상력을 배양하고 창의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2020 달서 창의 발명가족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9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달서구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대구 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미래 발명왕을 꿈꾸는 지역 3에서 6학년 초등학생 및 학부모 등 20가족 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두이노 기반 코딩을 활용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발명품 제작하기와 3D 디자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스마트 3D 디자인 설계하기 등 2가지 미션입니다. 또한 제한된 기본 재료가 제공된 상태에서 즉석 과제가 주어지고 가족들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모아 직접 발명품을 만들고 결과물에 대해 심사 과정을 거쳐 특허청장상 1가족, 달서구청장상 1가족, 한국발명진흥회장상 2가족,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상 2가족, 우수 6가족에게 상장이 주어졌습니다. 한편 지식재산 선정 10주년 기념 다트 체험, 창의 발명 체험, 포토존, K-POP 댄스 식전 공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식전 부대 행사가 열려 대회에 흥미를 더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가족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서로 소통 화합하는 가족 화합의 장이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기발한 아이디어와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발명품 만들기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구는 2020 달성군과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개강식을 4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강식에는 김문호 군수를 비롯해 구자 군의회 의장, 강성환 김원교 시의원, 이두식 달성군 사회적 경제 협의회 회장, 수강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열렸으며 고용노동부 2020년 기초지자체 사회적 기업 지역 특화 사업의 공모에 선정돼 올해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강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우리 달성군의 사회적 경제 협의회가 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0개에서 지금은 올해 26개로 신규 업체가 6개나 더 새롭게 이제 가입을 하게 되었고요. 또 좋았던 거는 우리 달성군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대상을 또 수상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는 우리 사회적 경제 협의회에서 직접 참여하고 계시는 이제 기관장님들이
직접 움직이셔서 오늘 이렇게 예비로 지금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 기업체가 달성군에 더 많이 배출이 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우리 달성군에서 정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착한 기업들이 많이 생겨서 지역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앞서 달성군은 지난 9월 말에 제25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유일하게 수상한 완주군에 이어 두 번째로 사회적 경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지난 2012년에 달성군은 제1호 사회적 기업인 달성군 장애인 재활 자립 작업장을 시작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이후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와 셜마켓 등 사회적 기업 지역 특화 사업 추진에 나서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대구시 최다 선정으로 더 많은 기업이 사회적 경제 진입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달성군은 2022년부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해 사회적 경제 기업가 발굴 및 육성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청년정책 네트워크 정책 제안 최종 공유회를 대구광역시 청소년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열었습니다. 올해는 105명의 위원들이 10개 분과에서 대구 청년예술인 굿스타트 프로세스와 대구 청년을 바꾸는 시간, 청년 금융교육 종합 패키지 등 분과별 대표 제안을 포함해 총 17건의 정책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청년정책 네트워크 정책 제안은 대구시 청년정책과 신설과 대구형 청년수당, 청년희망 적금 등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굵직한 정책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청년들은 지난 5월에 청년정책 생활학교를 수료하고 대면 활동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분과별 회의를 통해 정책안의 방향을 설정해 지난 8월에 중간 공유회 등을 열어 보완을 거쳐 이날 최종 결과물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한편 대구시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2016년 청년온으로 시작해 5년차에 달하고 있으며 열정 있는 대구 청년들이 모여 자신들이 현실에서 직접 느낀 문제점과 고민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연구 발굴하는 청년 기구입니다. 대구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로 위촉된 위원 3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으며 또 올해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내년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계층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민관 간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하나센터와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경제적 곤란이나 질병, 사회 심리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북한 이탈 주민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앞서 시에서는 2006년부터 13명의 위원을 구성해 대구광역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2020년 9월 말 기준 국내 북한 이탈 주민은 31,512명이며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662명이고 관내 달서구와 달성군에는 각각 101명과 159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대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우리 가족의 소확행 행복사랑 메시지 가족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의 심리환경적 스트레스 해소와 평소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공모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대구 지역 내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가정과 지역 주민 등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은 오는 20일까지 해당하는 부문에 공모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평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들이 돼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미술관은 이인성 미술상 운영 20주년을 맞아 내년 1월 17일까지 기념특별전 위대한 서사를 개최합니다. 위대한 서사는 이인성 미술상이 걸어온 20년 역사의 서사와 더불어 각 작가가 쌓아온 한국 근현대 미술 안에서의 복합적인 서사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술관 4, 5 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두 분야로 나뉩니다. 20년 역사 시작부터 10년인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수상자는 4 전시실에, 이후 2011년부터 2018년 수상자는 5 전시실에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는 역대 수상자들의 신작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상 당시의 작업과 신작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이인성 미술상의 20년 서사뿐 아니라 작가 개인의 서사와 작품의 변화, 양상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인성 미술상의 20년을 아카이브로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시상식과 수상 전 사진 이미지와 전시 도록을 함께 전시했습니다. 역대 수상자들의 과거 모습과 시상식 풍경을 살펴보고 수상자 전시 도록으로 과거의 전시들을 해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편 이인성 미술상은 한국 근대 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서양화가 이인성의 작품 세계와 높은 예술 정신을 기리고 한국 미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구시가 제정한 상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월배 차량기지 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달 27일 월배 신도시 발전 방향 모색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주민 참여형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용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차량기지 이전이 월배 생활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한 착수 보고회는 차량기지 주변 현황 및 여건 분석,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 사례 조사 결과와 지역 현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월배 차량기지 이전은 규모 면에서도 이목을 끌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번 연구 용역으로 기부대 양려 방식 외에 새로운 개발 방식이 제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이 참꽃 갤러리에 전시되고 있는 소식입니다. 달성문화재단은 9일부터 19일까지 제9회 달성군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달성군청 내에 위치한 참꽃 갤러리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올해 수상작뿐만 아니라 역대 수상작이 함께 수록된 도록을 제공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 부문 369점, 스마트폰 부문 287점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총 35점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일반 부문 금상은 홍종표 씨의 비설산 너덜지대 풍경이, 스마트폰 부문 금상은 차재명 씨의 산책 중이란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올해 공모전은 달성을 줌하다 라는 주제로 지역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관광 활성화와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다음 기사는 올해 케이블 TV 방송 대상에서 푸른 방송 직원의 수상 소식입니다. 먼저 푸른 방송 보도 제작팀 유진상 부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유진상 부장은 20여 년간의 근무를 통해 체득한 기술력으로 신규 방송 시스템 구축에 참여해 권역 내 방송 시청 환경을 크게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현장 중심의 취재 보도를 통해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한功勞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푸른방송 고객 만족팀 정수희 씨는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친절하고 상세하게 응대한 공을 인정받아 CS 상담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케이블 TV 출범 25주년을 기념으로 개최돼 더욱 뜻깊은 수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 두류삼동과 두류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지역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골목문화탐방인 두류 단길로의 초대 두류올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두류 단길로의 초대 두류올레 사업은 주민들에게 관내의 아름다운 골목길 투어를 통해 미니 여행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또 관내에 위치한 복지시설도 함께 탐방하면서 나눔의 소중함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재 두류삼동은 재개발로 인해 야외 음악당로 일대에 철거가 진행되고 있고 대구시 신청사 건립부지 젊음의 거리가 함께하는 두류동에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공존하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번 탐방 코스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장수로의 초대길, 대구시 신청사 부지 등을 40분 정도 탐방합니다. 장석태 두류삼동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지역 주민을 위한 미니 여행 선물과 우리 동네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식회사 하진스틸은 지난 5일 달성군청을 찾아 500만원의 기탁금을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윤승희 대표는 달성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많이 번창한 만큼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지역에 한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오랜 기간 계속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윤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부해주신 장학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뜻깊게 쓰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하진스틸은 하우늪에 본사를 둔 금속성 가공제품 제조업체로 윤 대표는 2017년부터 달성군에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달서 소방서는 6일 3층 회의실에서 119 구급대원과 일반인에게 하트브레인 세이버 인증서와 인증 배지를 수여했습니다. 하트브레인 세이버는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수행해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이에게 주어지는 인증입니다. 올해 3분기 구급활동을 기준으로 하트세이버 19명과 브레인세이버 3명이 선정됐습니다. 일반인 선정자 박성일, 전민준, 정규송 씨는 지난 8월 대구공업대학교 풋살 경기장에서 풋살을 하던 중 의식을 잃은
동료를 심폐소생술로 구해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게 되었고, 김영기 소방위와 이재훈 소방장, 김희진 소방교는 하트세이버와 브레인세이버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우상호 서장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구급활동으로 심정지 급성 뇌졸중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 수상자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은 119가 지킨다는 확고한 마음가짐으로 현장 활동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 지부와 상록수재단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10월 14일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내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건강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고 건강강좌 제공, 기초 건강검진 등을 지원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강미중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이 시기에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협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파트너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조재경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어르신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초석이 마련돼 매우 기쁘다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